감정평가사의 시작은 하우 패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우패스 전문 강사진 관계법규 이상곤, 부동산 원론 이종호예요. 감정평가실무 황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또 만나 뵙어요. 저번에 찍고 나서 또 우리가 합격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안내드리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날 우리가 만난 이 주제는 시험 대략 한 달 전에 공부의 방법을 어떻게 할지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토론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드신 시기고 좀 우왕좌왕, 긴장도 되고 긴장도 점점. 되고 뭘 해야 되나, 긴장하고. 뭘 해야 되나. 갑자기 또 어떤 날은 막 자신감이 막 있다가 맞아. 또 안 될 것 같고 어떤 날은 이거 뭐 다 망할 것 같고 막 하기도 싫고. 하기도 그 싫고. 대표적인 게 모의고사 한번 봤다가 맛이 그렇지. 가는 거예요. 나까지. 확 그냥.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대략 한 달 전에 공부를 봤을 때 1차 시험 과목에 대한 마무리 단계를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공부의 방법에서. 그러면 언론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동산학 원론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많이 이제 난이도가 높은 과목, 5과목 중에서 많이 난이도가 가장 높은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 일단 기출 문제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렇지, 기출 그렇지. 문제 위주로 특히 시험 많이 나왔던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일단 하자. 요즘에 경향이 좀 약간 좀 원론이 좀 어려워지지 않나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려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매년 나오는 부분들은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려워진 부분에 대한 대비보다는 시험 한 달 남았을 때는 뭐 음. 그 전에 이제 좀 힘든 부분은 좀 정리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시험에 한 달 남은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시험 많이 나왔던 부분 기출 문제 위주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어느 과목이든 뭐 마지막으로 보는 게 기출 문제 중심으로 맞긴 맞는데 학원론하고 관계법이 좀 달라요. 관계법규는 이게 개정이 많은 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왔던 기출이 또 나올 확률은 반밖에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법이 바뀌면 법이 나올 수가 바뀌어요. 없으니까. 바뀌고 좀 워낙 방대하고. 저는 그래서 기출에 한 반 정도 힘을 써주고 그리고 타이밍상 나올 때가 된 거, 어떤 사회적 이슈 있는 부분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좀 50%를 더 해가지고 봐줘야지 이게 무조건 기출만 법규는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제 왜 우리 2022년 6월 달까지는 이제 부동산 경기 상승기였지 않습니까? 그죠? 맞아요. 그때는 뭐 원론이나 법규에서도 규제 위주로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뭐 아니면 LTV DTI라든지 DSR까지 맞아. 규제 위주로 나옵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가 좀 이렇게 하락장에서는요 경기 활성화 방안, 부양책 부양책 이런 거 위주로 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물어보겠죠. 그래서 원론이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이슈가 딱 많이 타요 또 사회적 분위기예요. 또 그런 걸 또 저희가 자료에 많이 막판 자료에 많이 반영을 하니까. 요번에 우리가 법규도 이제 고기재산법 보니까 이제 IMF 때처럼 지금 이제 코로나 사후 이제 포스트가 오면서 이제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담금이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도 분할 납부를 길게 해준다던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규제도 그쵸. 많이 풀어주는 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차 과목 같은 경우는 법규는 기출에 이제 사회적 이슈를 감안한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뭐 제가 드린 자료, 뭐 그림책이라든가 요약집에 있는 것들 마무리 반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떠먹여주는 거 받아먹으면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현아 평가사는 1차 시험 마무리할 때 요일별로 과목을 정리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 한꺼번에 쫙 몰아가지고 뭐 법규 보고 쫙 몰아서 원론 보고 이렇게 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일별로 봤는데 어쨌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짧으면서도 길잖아요. 아우, 길어요. 그거를 다 몰아서 하다 보면 첫 주에 했던 거를 막판에 들어가면 또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요일별로 보면서 네. 4번 보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 그쵸. 4주 동안. 빠르게 나올 것만 빠르게 보면서 4번을 보는 게 좀 효율적이다. 그리고 정말 막판에는 뭐 예를 들면 시험 일주일만 3차를 붙어갔을 때는 저는 교시별 과목을 좀 묶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예를 괜찮은 것 들면 같아요. 그 민경원 그치. 1교시 민법 그다음에 경제학, 경제 원론 요 세 과목을 딱 한꺼번에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민법 예를 들면 37번을 풀다가 경제학 64번을 갑자기 풀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세 과목에 버퍼링이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다음 나머지 2교시 때 이제 우리 법규하고 회계 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약간 버퍼링 없이 과목별로 이렇게 갑자기 문제를 던져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대략 한 달 전이라고 하면은 한 2, 3주 정도는 요일별로 과목을 하고 그렇죠, 맞아요. 마지막 주는 이제 뭐 민경원, 법회 법회 이런 식으로 이제 섞어서 시간표에 맞춰서. 맞춰서 한다든가
근데 좋은 방법이 그럼 모의고사를 좀 구입해가지고 좋죠. 예, 좋죠. 그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처 방법. 예, 그렇지, 난이도를 떠나서 예를 들면 이제 민법 한 문제 풀고 뭐 예를 들면 갑자기 경제학으로 넘어갔을 때 경제학 문제 풀다가 원론 넘어갔을 때 그렇지. 어떤 약간의 처리 방법, 대응 방법을 갖다가 나름대로 광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또 모의고사가 중요한 게 시간 세계 배분. 경제 같은 경우는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아, 모르는 맞아. 거 걸러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맞아, 중요하잖아요. 맞아. 그런 거를 좀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문제를 읽어보면 첫 줄만 읽어봐도 모르는지 아닌지 알거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읽어? 시간도 없는데. 바로 패스를 해야지. 초조하고 혹시나 해서 네, 절대 진짜 혹시 없어. 그냥 첫 줄 봐서 모르는 거야. 네. 읽지 마. 무조건 그쵸? 1차는 그렇게 네. 해야 됩니다. 빨리 걸러내는 게 그쵸. 한 문제 더 맞추는 방법이라.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게 시험 막판에는 마지막에 공부해야 될 자료 그리고 시험장에 들고 가야 될 자료 1차일 수도 있겠지만 황현아 그치. 평가사님은 마지막에 공부했던 자료가 어떤 거고 시험장에 들고 왔던 자료가 어떤 건지. 저 같은 경우는 시험장에는 딱 과목별로 한두 페이지 정도 A4 용지로 정리된 것만 좀 들고 갔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 달 동안 내가 좀 마지막까지 못 외웠던 거 아니면 마지막에 꼭 나올 것 같은 거를 요약 정리해 놓은 거를 과목별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사실 그거를 본인이 들고 해야 갔죠. 돼.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주는 것도 물론 좋은 자료지만 맞아요. 그걸 본인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좀 시간이 걸리긴 하죠. 그쵸. 근데 이제 효율성 측면을 본다면 자료는 본인 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구나. 뭐 그리고 이렇게. 그래야지 복습하는 것도 빨리 되고. 맞아요. 이게 아무리 요약집이어도 많잖아요. 내용. 그걸 다 보려면 하루를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리해 놓은 게 있어야 매일 좀 빠르게 여러 번 반복을 할 수가 있어서 남은 기간 동안에 해도 안 되는 거 버리는 것도 그렇지, 중요해요. 네, 맞아요. 괜히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하지 말고 맞아요. 모르겠고 죽어도 모르서 버리는 것도 답이야. 네. 그죠? 좀 절대평가기 때문에 맞아요. 핵심은 자료를 늘리면 무조건 불합격합니다. 이거는 뭐 그건 이거 저 맞아요. 시험 막판에 그건 필패입니다. 필패입니다. 필패. 예, 기억력이 무조건 한계가 있으니까. 줄여야 된다.